수치에서 제2강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수는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있는 이거를 허수라 그럽니다. 표시는 이렇게 J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수학상에는 나오지만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Z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고 X 더하기 JY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X쪽은 축을 보게 되면은 X쪽은 실수축, Y쪽은 허수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X값이 이렇게 오고 Y값은 허수만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낸 것은 이것이 그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소수를 이렇게 지금 X 더하기 JY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용어가 공액 복소수 이렇게 나옵니다. 공액 복소수. 복소수가 x 더하기 JY에 대한 그 공액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중에 공액 복소수는 우리가 수학식을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분모에 이렇게 복소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복소수가 오면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복소수가 왔을 경우에 공액 복소수라는 걸 사용해서 분모를 실수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계산한 식들이 나오겠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내는 이 좌표에서 보면 이렇게 x, 이게 y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극형식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대각선 길이는 요 복소수의 그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 대각선 길이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각 또는 위삼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 z 이퀄 xy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x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코사인을 해야 되고 y는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그 r 코사인 시타, y는 r 사인 시타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 이 대각선 길이가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두면은 코사인 시타 더하기 j 사인 시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z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절대값과 평각을 다시 한번 구해 보면은 대각선 길이 이것은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x자승 더하기 y자승 루트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할 수가 있고 평각 또는 이삼각 이거는 이렇게 하면 탄젠트 시타 이렇게 해서 탄젠트 시타는 x분의 y 여기에서 시타 값을 구하면은 아크 탄젠트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소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복소수는 x 더하기 j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r 코사인 시타 더하기 j 사인 시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려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지수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복소수를 지수함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일러 공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E의 J 시타 이것은 코사인 시타 더하기 J 사인 시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복소수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보니까는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요 오일러 공식하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지수함수로 표현해 주니까는 이렇게 2의 제시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극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2의 제시타는 여기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코사인 시타와 사인 시타는 이렇게 또 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시타는 여기 분모에 허수가 있는 것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를 나타내는데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다시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소수의 이제 연산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산 법칙에서는 또 우리 사칙하고 똑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자, 이 실수는 실수끼리, 자,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에서 덧셈과 뺄셈에서는 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곱셈을 보게 되면은 곱셈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쭉 하다 보면은 jy1 곱하기 jy2 이렇게 하다 보면은 j 자성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j 자성이 나타나는데 j 자성 이거는 허수 j는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자성을 하니까는 루트가 벗겨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jy1 곱하기 jy2는 이렇게 j 자성이 나오므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로 되어서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모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에는 이렇게 복소수 분모에 이렇게 허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나타나면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나타내는데 분모에 허수가 있어서 이것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액 복소수란 걸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소수의 연산 법칙에서 이렇게 공액 복소수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공액 복소수는 자, 요 허수부 앞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이게 이제 공액 복소수고, 요 복소수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이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가 공액 복소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덧셈, 뺄셈, 이렇게 곱셈, 나눗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을 위해서는 복소수의 연산법칙에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계산하기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로 변화를 시켜서 곱셈은 지수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나눗셈은 지수는 지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수를 나눗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요 오일러 공식, 자, 요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Z1과 복소수 Z2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 오일러 공식은 요 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로 바꾸어서 이제 곱셈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1 곱하기 Z2. 자,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지수함수가 복소수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오일러 공식을 써서 이렇게 지수함수로 바꾸었습니다. 자, 지수함수로 바꾸고 나서 그 지수함수의 곱셈은 요 지수 시타1과 시타2, 요 지수는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곱셈을 하려면은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전개해서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지수함수에서는 지수는 지수끼리 곱셈에서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수함수를 사용해서 곱셈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타1, 시타2 요거를 여기 시타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R1, R2는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지고, 코사인 시타1 더하기 시타2, 사인 시타1 더하기 시타2, 이렇게 지금 극형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요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수는 곱셈에서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복소수, 극형식으로 표현되는 복소수를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실제 계산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그 분모의 공액 복소수, 이 앞에 마이너스 j 사인 시타 이렇게 있는 이 공액 복소수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극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사용해서 지수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수 함수에서의 나눗셈은 그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 이것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타1 마이너스 시타2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타1 마이너스 시타2가 요 시타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 극좌표 형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복소수의 나눗셈은 R2분의 R1, 이건 공통입니다. 이제 이 시타 자리에 시타1 마이너스 시타2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눗셈은 간단하게 지수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자, 요 x2 더하기 jy2는 분의 x1 더하기 jy1. 자, 이것을, 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분모에 허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 여기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모의 공액 복소수, 분모의 공액 복소수, 이걸 x2 마이너스 j y2 이것을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 줍니다. 자, 곱해줘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j 자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j 자성은 여기에 마이너스 1, 이제 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그래서 여기에 j 자성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가 이렇게 실수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분자는 실수는 실수끼리, 자, 여기도 실수가 됩니다.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실수부,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허수부,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복소수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하려 그러면 먼저 여기 대각선 길이, 요 대각선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각선 길이는
x자승 더하기 y자승 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부 x는 1입니다. x는 1이고 허수부 y는 루트 3. 자, 그래서 1 더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4가 되고 4는 루트를 벗기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각은 탄젠트 시타 이렇게 하면은 자, 탄젠트 시타는 x분의 y입니다. 그래서 1분의 루트 3. 그래서 시타는 아크 탄젠트 1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은 요 시타 각도는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하려면은 z는 r 코사인 시타 더하기 j 사인 시타. 이것이 이제 극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구해보니까 여기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가 나오고 평각은 60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이거는 그 뭐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요 해석 및 설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세우다면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출력 관계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인 방법이므로 자, 요거의 3대 원칙은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자, 변환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고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자, 시간 영역에서 나타내는 상태 공간 함수를 요 라플라스 연산자 요 S가 되겠습니다. 요 S에 사용해서 주파수 영역인 복소수 공간 함수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복소수라는 것을 선행해서 좀 학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요 상태 공간 함수를 요 라플라스 변환 연산자를 사용해서 복소 공간 함수로 바꾸고 자, 여기에서 값을 구해서 다시 이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시간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은 0보다 크겠습니다. 시간이 0보다 크게 되는 이 시간 함수 ft, 요 시간 함수 ft가 되겠습니다. ft에 대해서 지수 함수 e-st 요것을 이제 곱해 줍니다. 이제 곱해 주고 시간이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시간 영역, 요 우측은 시간 영역이고 요 좌측 fs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소문자는 대문자로 표시해주고 갈로 안에 있는 t는 이렇게 갈로 안에 s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라플라스 연산자 내에는 이렇게 s는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실수값과 허수부 j 오메가, 요 오메가는 주파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복소수를 배웠는 것이 여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소수를 선행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위 스텝 함수, 요 단위라고 이야기 붙으면은 1을 의미를 해줍니다. 자, 단위 스텝 함수, 요 1입니다. 요 1이 시간이 이렇게 쭉 무한대로 지나가더라도 항상 1을 값을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ft는 1 이렇게 놓으면은 1은 계속해서 시간은 0보다 큰 상태에서 계속 가더라도 항상
값이 일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화를 해라. 자, 이것이 이번 시간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ft, 요 이제 여기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입니다. 변화의 정의 ft 요 자리에 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을 집어넣고, 자, 1을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1이 들어가면은 그냥 뭐 요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수의 2에 마이너스 st를 t 보면 여기 st의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지수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부호는 그대로 왔습니다. 자, 이래서 적분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t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상한값, 0을 집어넣으면 하한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상한값,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는데 빼고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하한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수 함수는 특성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는 자, 2의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2의 제로성은 값이 1이 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이 이렇게 0으로 바뀌겠습니다. 0이 바뀌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삭제가 될 것이고 요 2의 제로성 하는 것은 1이 되겠습니다. 2의 제로성은 1이기 때문에 요 s분의 1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 스텝을 시간 ft 이퀄 1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만약 2라면은 s분의 2, 3이라면은 s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수 함수 ft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 요 t는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요 알파는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라 그랬고 2의 제로성은 1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둔 이런 특성을 가진 지수 함수를 자,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ft 자리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자, 여기서 보면은 지수는 곱하기니까 지수는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s 더하기 알파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왔고 부호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 t 자리, 요 t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상한값, 0을 집어넣으면은 하한값입니다. 그래서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이것은 무한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상한값, 여기 0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하한값.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0이 될 것입니다.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가 되고, 자, 요 뒷부분이 2의 제로성이므로 1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s 더하기 알파분의 1. 자, 이것이 라플라스 변환이 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t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fs는 s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그 라플라스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